예. 이 코로나로 유례 없이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정부 긴급재난도 그렇고요. 추경도 그렇고 돈 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 정부에게 경고 아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I called him today and I said, Jerome, good job. He's not finished. I mean, he's got other arrows in the quiver. Our dollars remain very strong, especially against other currencies. Very, very strong. There's something nice about having a strong dollar, right? IMF의 경고, 한국 현금 살포에 의존하지 말라. 그리고 IMF의 구체적인 인물까지 거론하면 좀 더 의미심장한 게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이창용 국장의 걱정이에요. 무작정 선분 현금 살포는 문제가 있다. 미국과는 우리가 다르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어떤 유럽이나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돈을 많이 찍어서 지금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비슷하게 지금 1차 추경했고 2차 추경까지 했고 지금 이제 6월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게 되면 3차 추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조 원 규모의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적자 국채가 한 100조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국채 어떤 면에서 비율을 40%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넘어서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지금 여당과 정부에서는 이거 재정을 무조건 하여튼 많이 풀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IMF가 주장하는 걸 뭐냐면 한국은 당신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그 나라가 발행하는 돈 자체가 기축통화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기 통화를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제 뿌릴 수 있지만 그럼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상황 자체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중소규모의 수출 국가입니다.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면에서 환율의 어떤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적자 국채가 많아지면 환율에 일단 문제가 생깁니다. 환율이 올라갈 수 그렇죠. 있죠. 두 번째는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들이 돈을 못 빌립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는 다른 나라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무작정 많이 뿌려서는 안 된다. 즉 정말 필요한데 적정한데 재정을 써야지 예를 들어서 전 국민한테 돈을 쓴다든지 이렇게 너무 많이 뿌릴 경우에 굉장히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 경고가 지금 IMF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좀 어느 정도 세견은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 여권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재정은 비교적 튼튼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중이 우리나라 38%, 선진국 평균이 한 109%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가 굉장히 재정이 튼튼한 거예요. 뭐 정부가 쓸 여력이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구정처장. 네. 글쎄요. IMF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 재정이 튼튼하다. 동일하십니까? 네. 그 비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109%인데 우리는 그 절반 수준이니까 괜찮다라는 것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 경제 성장의 잠재력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이 재정 건전성이 위험했을 때 수출마저 안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이 경제를 살려낼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다른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만 당시에 외국 선진국에서 한국 재정의 건전성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외환은 부족하지만 재정은 튼튼하구나. 그래서 한국 경제가 V자 반등을 해서 바로 경제 성장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수출마저 안 되는 상황에서 재정마저 이게 부족해진다라면 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계기, 동력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재정의 방파제를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 곡간 열쇠를 쥐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는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데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토록까지 했었습니다. 3차 추경은 여러 가지 이제 고용 충격 대책이라든가 금융 대책이라든가 규모가 좀 커질 것 같고요. 그 규모가 커진 부분의 상당 부분은 대부분이 적자 국채로 충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3차 추경까지 한다면 적자 국채 발행했다는 부담은 저희는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발행하는 규모가 지나치게 너무 빠른 속도로 된다든가 해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으로서는 조금
경계심을 갖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뭐 이 얘기를 좀 보니까 정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 긴급재난지원금도 전국민 다 주냐, 70%만 주냐, 막 홍남기 부총리도 꽤 보수적으로 반대를 했었는데 앞으로의 3차 추경까지 이뤄지면 글쎄요, 이 높은 파고를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있는지, 그 돈을 다 풀어선 되는 건지, 뭐 국민들도 걱정이 있을 것 사실 같아요. 현재 그 경제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답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은 알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저렇게 경제 실무 책임자의 이야기를 경솔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본인들의 어떤 뭐 지지라든지 그런 쪽에 중심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는 실무 책임자들 그리고 거기에 관한 많은 찬반 토론에서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일부 정치인과 그야말로 정치인과 마찬가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대로 밀어붙일 위험이 있거든요. 예. 그것이 오답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다음 세대가 전부 부담을 지게 된다는 이런 걱정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한국 현금 살포 말라. 글쎄, 뭐 국민들은 뭐 현금 싫어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냐마는 길게 보고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접근하라는 IMF의 경고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